여러분 그거 아세요? 플랫폼은 물건을 파는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메인 수익이 아니에요. 고객이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죠. 플랫폼은 그 돈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일에서 뭐 한 달, 어떤 상품은 2달 뒤에 정산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얻는 수익은 이 수많은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을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해주면서 이 돈을 묶어놓는 그 이자로 돈을 버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버블로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플랫폼에서 여행사에 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여행사에서는 여행을 가지 못한다 라고 통보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왜 우리가 여행을 못 가느냐, 어떻게 환불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다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 쪽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주장과 여행사 쪽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주장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사안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상황에 대해서 이 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 여행사의 입장이 모두 다 일리가 있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 계약의 성질은 이런 성질의 계약이야 라고 판결을 내려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플랫폼에다가 대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여행사에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았어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플랫폼에 지불한 걸 환불을 하고 우리한테 직접 입금을 하면 여행을 보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행을 보내줄 수 없다, 우리도 돈을 못 받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비자 쪽에서는 지금 플랫폼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환불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 여행을 갈 수 있느냐, 결국에 여행사는 우리를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니냐, 여행을 보내달라, 여행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한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쪽의 주장부터 볼게요. 소비자의 입장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돈을 냈어요. 돈을 냈는데 여행사가 플랫폼한테 정산을 못 받은 거는 자기들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왜 소비자한테 이거를 전가시키느냐, 우리 돈 냈으니까 여행 보내달라, 일리 있는 주장이죠.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플랫폼, 여행사 사이의 계약이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인으로서 중개해주는 역할로서만 들어가는 계약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소비자와 여행사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고, 결국에 대금은 소비자가 플랫폼이 여행사에서 그냥 흘러가는 구조, 그러니까 직선적인 구조로 연결이 돼 있어야 소비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선적인 구조에서는 계약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여행사가 플랫폼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랑 계약을 맺어서 너의 플랫폼에다가 우리 여행 상품을 올릴 수 있게 해줘. 그럼 플랫폼이 사람들을 모으겠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요. 소비자가 플랫폼에다가 결제를 합니다. 플랫폼이 여행사에다가 말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 너 얘 여행 보내줄 거야? 그래서 여행사가 오케이, 보내줄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소비자와 여행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결국에는 여행을 보내주기로 오케이 한 거 아니냐, 정사는 니들 문제지 라고 소비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플랫폼들은 원래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정산을 좀 늦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플랫폼은 물건을 파는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메인 수익이 아니에요. 고객이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죠. 플랫폼은 그 돈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일에서 뭐 한 달, 어떤 상품은 2달 뒤에 정산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얻는 수익은 이 수많은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을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해주면서 이 돈을 묶어놓는 그 이자로 돈을 버는 겁니다. 비슷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스타벅스예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커피로 얻는 수익과 굿즈로 얻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크지만은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 수익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스타벅스 충전하시잖아요. 그 충전금을 모아서 그 충전금의 이자 아니면 그 충전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 가장 메인 수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몇십만 명이 충전을 하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소비자가 여행사에게 할 수 있는 주장은, 너네 원래 정산 늦게 받는 구조잖아, 그런데 왜 정산이 지금 미래에 안 될 것 같아서 나를 여행 보내주는 걸 거부하는 거지?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여행 계약이 직선적인 구조라는 의미는 소비자, 플랫폼, 여행사가 직선으로 연결돼 있고, 플랫폼은 가운데에서 이 둘 사이를 연결만 해주고요, 여행사는 결국엔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한 여행을 가겠다는 의사를 승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여행사는 여행을 보내주지 않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여행사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행사를 지금 예시로 드는 이유는 가장 크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패키지 여행을 보통 결제를 하는데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뭐 몇만 원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원을 결제를 합니다. 패키지 여행 뭐 3박 4일 뭐 시드니를 간다, 유럽을 간다, 뭐 중국을 간다 하면은 어마어마해요. 뭐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은 뭐 한 번에 2천만 원을 결제하신 분도 있어요. 대가족이 한 번에 여행을 가시려고 해서 좀 난리가 났죠. 자, 그럼 여행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주장은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와 플랫폼, 여행사를 연결하는 이 계약의 구조가 직선 구조가 아니라 삼각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민법 제539조에서 제542조를 보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건 좀 생소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보험 계약이에요.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은 보험사한테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우리가 실비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보면은 보통 계약자가 이 보험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아니죠. 계약자가 혜택을 보지 않아요. 계약자가 죽은 다음에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약자가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보험사에서 그래야 보험금은 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누구한테 줄까요? 그래서 제3자를 지정합니다. 요 구조가 삼각형 구조예요.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법률용어로 요약자라고 하고요. 계약을 받는 사람을 낙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찾아가는 요 제3자, 이 사람은 수익자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계약을 하는데 수익을 나중에 누가 보는 계약을 한다? 제3자가 보는 계약을 한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 제3자는 수익만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인 주장은 이 플랫폼을 통한 여행 상품 계약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요약자가 됩니다. 여행사가 낙약자가 돼요. 그리고 소비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행사는 플랫폼과 계약을 맺어서 여행사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낸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여행을 보내줄래? 오케이. 그럼 여행사가 그럼 플랫폼 너한테 돈을 받고 우리가 얘를 여행을 보내줄게. 이런 구조야 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럼 여행사 쪽에서 지금 정산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여행을 안 보내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 제542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이 낙약자, 여행사가 플랫폼, 요약자, 플랫폼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제3자를 위한, 수익자를 위한 계약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행사가 플랫폼한테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여행사와 플랫폼 사이의 계약을 해제해버리면은 수익자는 붕 뜨게 됩니다. 수익자인 소비자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냐? 플랫폼한테 보상을 받아야 돼요. 플랫폼한테 환불을 요구하고 플랫폼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여행사는 책임을 빠져나갈 수가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저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엔 계약의 형태가 여행사랑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형태가 아니에요. 계약서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여행사와 플랫폼, 소비자 사이에 이 계약의 형태를 과연 직선적인 계약으로 볼 것이냐,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것이냐, 이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주장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약의 분쟁이 왜 생기느냐? 계약을 사실 이런 사태까지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계약을 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저는 여행사 쪽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소비자 쪽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플랫폼은 누군가한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계약이 직선적인 계약이다 라고 한다면은 플랫폼은 여행사한테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계약이 삼각형,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된다라고 한다면 플랫폼은 소비자한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플랫폼의 책임을 실제로 질 것인지는 좀 의문이 있죠.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해버리거나 공중분해된다면은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비자 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행사가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이 계약의 쟁점은 소비자가 누구냐를 정하는 거예요. 이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플랫폼의 소비자냐, 여행사의 소비자냐, 계약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법으로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계약의 성질 자체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끝납니다. 여행사가 대기업인데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여행사들 대부분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여행사는 대부분 대리점으로 운영이 돼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예시로는 체인점 아니면은 핸드폰 가게처럼 우리 핸드폰 살 때 삼성 본사를 가거나 애플 본사를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대리점 가서 사잖아요. 대부분. 여행사도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본사는
중간에서 이 대리점들을 컨트롤하는 거고, 이 영세 사업자인 대리점들한테 다 사업을 내려가지고 패키지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입금을 할 때 어디다 입금하냐면 개인 사업자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다크 대리점들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행사 입장에서도 다들 영세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행 못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면은 영세 사업자랑 소시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회사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물론 플랫폼은 지금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도 있어요. 상품권을 무리해서 발행한다거나 이런 게 다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형법적으로 사기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 플랫폼의 사정인 거고, 우리가 결국에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럼 소비자는 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 사안은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으려면은 무언가 판결에 나와서 이 계약의 성질 자체를 좀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법부에서. 아니면 이제 뭐 여행사나 플랫폼에서 진짜 특단의 결단으로 배상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법적인 해결이 아니라 경영적인 해결이 된 거니까 경영 판단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으로 변호사는 누가 오시든 소비자가 오시든 여행사 쪽에서 오시든 논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